여기 다케시마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다케시마에 대한 국제재판을 피하는 건가요? 한 일본계 미국인 학생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인 대형 강의실에서 큰 소리로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다케시마의 다자도 꺼내지 못한 채 연신 딸꾹질을 하며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데서 나오는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열심히 근무 중에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매일같이 무슨 중대한 일들이 터질 것 같은 미국 국방부지만 사실 국방부의 주된 업무는 거의 행정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동안 저는 꽤나 편안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약탈하려 한다는 긴급 첩보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충격적인 정보 덕분에 그간의 평화롭던 나날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죠. 그리고 긴급 대응을 위해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만난 건 다름 아닌 대학교 동기 스티브였기에 저는 일이 더욱 꼬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한국 사랑의 원인은 다름 아닌 스티브 때문이었어요. 스티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본인인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이 녀석은 대학 시절부터 재수가 없고 음습한 놈이었거든요. 그는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체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비열한 놈이었고 정말 그를 보다 보면 일본인들이 왜 앞뒤가 다르다는 말을 듣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죠. 예를 들면 그는 교묘하게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준다거나 하며 비열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갔고 그의 사람 좋은 미소 앞에서는 모두가 속아 넘어갔기에 그가 일부러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특히나 그는 한국을 칭찬하는 척을 하며 교묘하게 한국을 헐뜯는 화법을 주로 구사하곤 했기에 스티브가 착하고 교양 있는 녀석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은 그러한 스티브의 한국 비하에 그대로 넘어가 그의 편을 들며 한국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스티브가 싫은 마음에 그의 논리에 대응하려고 무작정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는데요. 한국은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기적의 국가였고 특히나 그러한 역경 중에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도 한몫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계인 스티브가 대체 무슨 낯짝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건지 이해조차 안 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스티브가 학교 대자보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고 한국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를 속히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붙여놓았길래 저는 그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의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수업 시간 직전에 스티브가 자신들의 친구들을 떼거지로 끌고 와서 제게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이봐 엘리엇,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다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다케시마는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여겨져 왔고 실제로 1905년에는 공식적으로 시마네현 관하라의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어. 하지만 한국은 1950년대부터 부랴부랴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령했고 이들은 그저 잔악한 침략자일 뿐인 거야. 생각해봐.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매년 이날 기념식을 열어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기까지 하고 있어. 만약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면 왜 일본이 이런 기념식까지 진행하겠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민도가 높고 착한 국가인데 이런 선진국 일본이 그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식을 열고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심지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승인하기까지 한 상태야. 즉, 이제 모든 일본인들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섬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자란다는 거야.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독도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지. 결정적으로 만약 한국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법정에서 분쟁을 해소하지 않는 거지? 일본은 이러한 국제포럼에서
계속해서 다케시마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며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지금은 21세기이고 이러한 한국의 억지가 언제까지나 먹혀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만약 한국이 법적인 공방을 피하고 자꾸만 억지만 부린다면 일본 쪽도 무력을 사용해 다케시마를 강제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어. 그의 주장은 전부 궤변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며 제멋대로 교과서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뿐더러 한국이 국제재판을 피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에 응하는 것은 일본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일본의 이러한 도발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멍청한 논리에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그와 그의 추종자 앞에서 팩트를 통해 스티브의 논리를 깨부숴주기로 했죠. 스티브, 나는 미국에서도 명문대학교로 꼽히는 이곳 대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꽤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 수준 낮은 논리를 볼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게 사실이야. 잘 생각해봐.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놓기만 한다면 그게 전부 사실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교과서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 분쟁이 많은 트러블 메이커이자 호시탐탐 남의 국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자이며 이기적인 민족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물론 내 말은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스티브 내 주장의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국제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오사카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재판에서 CCBB를 가리자고 하면 일본은 과연 여기에 응할까?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굳이 일본에 1%의 가능성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제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야. 또한 일본은 19세기부터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적어도 6세기 신라시대부터 한국 영토로 포함해왔어.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독도에 대한 기록은 빼놓지 않았지. 1145년에 기록된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 문서에는 독도를 포함한 우상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로 언급되어 있기도 해. 이것 봐. 일본계나 일본인들은 꼭 거짓말만을 일삼으면서도 궁지에 몰리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억지를 부려대길래 내가 직접 모든 자료들을 조사해왔거든. 1454년에 발간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한국의 조선왕조의 모든 지도들에는 꼭 독도가 표시되어 있잖아. 한국의 모든 고대 기록들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은 그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야? 보통 아무리 뻔뻔한 국가더라도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으면 감히 우겨댈 생각을 하지 않던데 도대체 일본은 국가 자체가 얼마나 뻔뻔하면 그리고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독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지. 그건 바로 한국은 독도를 그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두는 것이 아닌 독도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며 그야말로 실효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한국 어부들은 수세기 동안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배가 거쳐가는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했거든. 이러한 실용적인 사용은 독도가 한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독도를 실용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어? 심지어 일본인들은 단 몇 시간이라도 독도에서 거주를 했다는 기록도 전무하지. 그런 주제에 어떻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듯 독도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가 독도에서 천연자원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림과 동시에 뭐 하나라도 얻어볼까 싶어 숟가락을 올리는 일본의 추잡스러운 태도는 일본이 아직도 남을 착취하는 이기적인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제가 말을 막 마치자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스티브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꼭 뒤에서 복수를 하는 야비한 녀석이었지만 한국인도 아닌 제게 독도 문제에 관해 완전히 논리적으로 박살이 나버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는지 도저히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도 아닌 주제에 왜 남이 나라 문제에 끼어드는 거냐며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스티브의 예상치도 못한 행동에 그러한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처음 보는 스티브의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스티브를 짐승 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고 이내 스티브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숴버렸죠. 그래, 난 한국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도 일본인이 아니잖아? 물론 너희 부모님은 일본인이긴 하지만 너는 미국 국적자로 법률상으로 일본과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너는 필요에 따라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하며 박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거든.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로부터 87.4km, 그리고 일본의 오키제도에서 157km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리적인 인접성을 보고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독도가 한국의 땅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따로 있어. 그건 바로 독도에 대한 양국의 대중 정서지. 독도는 한국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역사적 고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거든.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의 잔재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유지는 국가 정체성과 명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독도에 대한 강한 여론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방어하려는 한국의 결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한국인들은 백이면 백,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꿰고 있다고 해.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분명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배웠지만 현재 일본은 인접한 모든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문제국가기에 자신들도 암묵적으로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들은 늘 억지를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스티브가 일본의 극우단체들과 손잡고 학교 곳곳에 한국 비하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는 증거를 내밀었는데요. 그는 웬 수상한 동양인들과 어울리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이어나갔고 결국 그들을 추적해본 결과 스티브는 일본계 극우단체들의 후원을 받고 특히나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 편파적이고 조작된 자료를 미국 곳곳에 게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단체의 후원을 받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안보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스티브는 그 즉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친절해 보이는 녀석이었지. 결국 내면은 그만큼 음침하고 시커먼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결국 스티브는 더 이상 교내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치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된 채 그렇게 행방까지 묘연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스티브를 지금의 국방부 관계자 회의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국방전략연구소 소속으로 이번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이번 회의가 정말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일본계였던 스티브는 편파적인 주장을 하며 일본의 편을 들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번 회의를 맡게 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동안 해저측량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차례나 독도에 침투하여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기에 미국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해왔죠.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정보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독도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 국방부 산하의 정보부대의 자문을 받아보았고 통신 차단, 위성 이미지 및 전자 전쟁 준비를 분석해본 결과 일본이 독도 탈환을 목표로 비밀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아내게 되었죠. 일단 일본은 최근까지만 해도 독도 해역에 소해함을 파견하는 다소 수위 높은 도발을 했는데요. 소해함의 임무 자체가 해군 본대가 진입하기 전에 해당 해역에 설치된 기뢰들을 미리 제거하여 본격적인 상륙작전 전에 해역의 길을 뚫는 것이므로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 침탈 야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연평균 80회에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독도에 순시선을 보내며 해저측량 등의 월권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지난 72시간 동안 독도 인근 해안에서 해군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에
이러한 독도 지역과의 근접성과 작전 패턴은 잠재적인 공격 또는 봉쇄 작전의 사전 준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이러한 이상행동을 독도에 대한 비밀작전 시작의 전조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동을 취하면 한국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일본의 도발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은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한국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독도를 공격 또는 봉쇄하려는 음습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의 앞뒤가 다른 가면에 완전히 속아버린 모양이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일본계로서의 조금의 죄의식도 없는지 이내 황당한 주장을 통해 모두를 놀라게 하더군요. 글쎄요, 다케시마는 일본의 땅이 맞고 일본은 적법한 행동을 취한 것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미국 국방부 측이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동맹국이므로 약간은 난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케시마는 분명 일본의 땅으로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 맞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과 훨씬 더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일본의 편을 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이제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춘 국가로 미국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면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최고의 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학생 때 그렇게나 호되게 당해놓고도 전혀 반성 없이 똑같이 뻔뻔한 태도로 논리를 호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스티브의 음습한 태도의 학을 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니 당신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 같군요. 일본은 카이로 선언으로 인해 침략으로 획득한 모든 영토를 박탈당했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함으로써 획득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하거든요. 즉,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분명 아무리 동맹국이더라도 더욱 쓸모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한국은 현대 기술의 초석인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메모리칩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칩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직 한국만이 제조할 수 있는 이러한 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부터 방위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부품이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주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산 메모리 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즉, 미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 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이라는 톱니바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톱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면 미국의 산업은 그 순간 완전히 붕괴하며 더 이상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무너져 내릴 게 분명하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은 2022년에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21%를 점유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1%를 점유했습니다. 즉,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 기술 부문과 세계 경제 모두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과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됨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버린 이유 또한 미국은 한국이라는 중요한 공급망을 얻게 되었지만 중국은 그러한 공급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에 있어 한국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맹국들을 전부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구원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요? 미국은 당장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때만 해도 수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충분한 반도체를 얻을 수 없어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그나마 기술 강국 한국이
미국의 최우방국이라서 망정이지. 만약 한국의 칩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미국의 모든 기술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중단하며 전 세계적인 쇼크를 발생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미국에 있어 한국의 존재는 감히 일본 따위와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을 좀 보세요. 일본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의 역할은 전부 한국이 완벽하게 대체한 상황이며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은 미국에 있어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도시바와 같은 일본 기업은 메모리 칩 시장의 선두주자였지만 이후 한국 기업들은 이들을 아득히 추월해버렸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현재는 미미한 상태이며 일본은 칩 생산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터나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한국이 보유한 대규모 반도체 제조 능력이 부족하죠. 한국처럼 혁신을 꾀하지 않았던 일본은 더 이상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인텔과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또한 일본을 버리고 한국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미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한국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본이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어 독도가 한국 땅이니 일본 땅이니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이 맞다고 해도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한국을 선택할 것이고 일본이 한국의 털끝이라도 건드는 순간 한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일본의 경솔한 선택을 완전히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이 한국군의 화력을 뚫고 독도에 접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에요. 마치 반도체에 대한 부분처럼 일본의 군사력 또한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고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큰 소리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가끔은 과장된 말보다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법이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은 스티브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도저히 사람이 냈다고 볼 수 없는 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일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쓸모없는 국가가 아냐. 그리고 만약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유럽연합 측은 반드시 일본의 편을 들어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탈환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 즉, 미국이 한국을 돕는 건 유럽까지 적으로 돌리는 바보 같은 악수라고.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스티브에게 또다시 현실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죠. 이봐, 당신은 일본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본 문제에 예민한 거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럽도 일본을 돕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직전 제국주의 확장기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으로 편입시켰고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가 광범위한 제국주의 야망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지. 알다시피 유럽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해 예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침략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절대로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종종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어. 2018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지. 또한 한국은 UN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여왔는데 실제로 남수단과 레바논과 같은 분쟁 지역에는 한국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지. 즉,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 입지와 이미지의 수준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일본의 편을 들어줄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어. 도대체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위해 일해야 할 당신이 왜 그렇게 일본의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꿈에서 좀 깨는 게 어때? 관계자의 말에 스티브는 그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일본의 도발이 계속될 시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또한 스티브는 이번 회의에서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어 감사를 받게 되었죠.
그는 국방연구소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연구원으로서의 객관성을 잃었고, 혹여라도 일본 정부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모든 정황을 조사받고 있는데요. 저는 스티브의 이러한 한심스러운 모습에 학을 떼면서도 그가 분명 일본 측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는 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선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